글의 주제는 나심 탈레브의 페이퍼입니다. 어느 저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부탁하듯이 나심 탈레브의 비트코인 제로 된다라는 페이퍼를 좀 읽고 논평을 해달라 그래서 뭐 그런 동영상도 돌아다니는 걸 몇 번 보고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번 봤어요. 내려봐서 봤는데 뭐 읽을만 했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겠고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알겠어서 뭐 잘됐다. 이번에 칼럼은 나심 탈레브로 잡자 해서 제가 감히 블랙스완의 저자이고 안티프레즐이라는 그 유명한, 저도 아주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의 저자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씁니다. 근데 아마 반론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반론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구구절절 따져가면서 하는 반론은 아니고, 그냥 그분의 주장을 좀 정리해주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좀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분의 주장을 가장 반가워할 사람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결국은 제로로 떨어진다라는 말에 가장 반가워할 사람들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네. 누가 제일 좋아한다는 대답을 지금 듣고 싶어하는 걸까요, 오 작가는? 네.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심 탈레브의 페이퍼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심 탈레브의 페이퍼를 보고 지금 가장 강렬하게 환호하고 반응하는 집단은 놀랍게도 비트코인 해이론자들이라기보다는 이더리움 주창자들입니다. 이더리움 주창자들. 왜 이더리움 주창자들이 이 나심 탈레브의 페이퍼에 반응할까요? 나심 탈레브의 논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더리움이다.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더리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전개가 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했던 그 비트코인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것이고,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연역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고민하다가 결론을 낸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있는 0에서 1달러가 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논리를 전개하는 그 방식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비트코인이 시스템 자체가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부가 있었냐? 이렇게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부가 화폐적 성격도 없고 가격이 요동치니까, 그렇다고 금이나 은처럼 다른 용도의 사용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처럼 뭐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느 범죄도 속하지 않는 자산인데, 이 자산이 비용을 많이 써? 언젠가 일루전이 깨지면 비용을 안 쓰겠네? 채굴자들이 채굴 안 하겠네? 그러면 유지가 안 되네? 그럼 시스템이 기능을 못 하네? 기능을 못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네? 가격이 떨어지니까 시스템 유지를 더욱 못 하겠네? 가격이 떨어지네? 그래서 0에서 1달러가 지나서 왔던 그 톱니바퀴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1달러 갔다가 0달러로 간다는 과감한,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다 보니까 이분도 과감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사고하는 겁니다. 사고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애중간하게 말이죠. 비트코인이 뭐 1000달러 된다, 10,000달러 된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비트코인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오태민처럼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라고 보든가, 아니면 0달러가 될 거라고 봐야지 논리적인 겁니다. 그 중간은 사실은 그냥 다 현실과 타협이고 그냥 감으로 때리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논리적인 거는 나심 탈레브처럼 0달러가 된다고 지르든가, 아니면 오태민처럼 이게 가격이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올라간다. 그것이 진짜 그 관료들과 우리가 비트코인을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까지 합쳐서 인류 공용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바로 그거다. 이렇게 주장하든가. 나머지는 다 가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이더리움 주창자들이 좋아할까요? 이더리움 주창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시스템은 메인테넌스에, 유지보수의 시스템에 이제 돈 안 써. POS로 가거든. 우리는 돈 이제 안 쓴다. 우린 전기 안 써. 그러니까 이제 이 장부를 유지하는데 우리는 돈 안 써. 그리고 우리는 비트코인과 달라. 우리는 화폐를 지향하지 않아. 우리는 효용이 있는, 사용처가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지. 그래서 우리 플랫폼에서는 디파이도 돌아가고 NFT도 돌아가.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돌아가면서 신뢰 시스템을 이렇게 강화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심 탈레브가 얘기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금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현찰도 아닌 비트코인하고 다르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POS로 이제 옮겨 타는 이 시점에 나심 탈레브 같은 이제 그 페이퍼가 나왔으니까 이더리움 주창자들은 비트코인이 전기를 소모하는 그 시스템이 매우 더러울 뿐만 아니라 지구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다시 0달러로 톱니바퀴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허점이다. 우리 시스템처럼 플랫폼 자체 유지에는 비용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그 스테이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의 형태도 갖는 거죠. 이제 이자도 나옵니다. 이자도.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그 윈도우라든가 혹은 뭐 WWW처럼 그런 플랫폼이면서 이자도 주고 게다가 메인테넌스에 비용을 쓰지 않으니까 나심 탈레브가 이번 페이퍼에서 비트코인을 욕한 거에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심 탈레브의 페이퍼를 읽은 이더리움 진영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논리로 사용할 겁니다. 물론 나심 탈레브는 이더리움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고 그냥 이 블록체인을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 싸잡아서 10여 년이 됐는데도 별로 소용이 없는 이 환상은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가 사용했던 논리 도구들이 이더리움 진용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공격하기에 너무 좋은 논리적 도구기 때문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울려 퍼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쓸 거고 제가 반론을 제기할 텐데 2천자 안에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반론을 제가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분량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저는 웃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흥미로운데 뭐 그렇게 비트코이너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부분을 찌른 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네. 뭐 이더리움 진영이 좋아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더리움 진영한테 한 가지 뭐 바라는 게 있다면 비트코인 3만 달러 무너지고 헤매는데 니네라도 좀 2,000달러 회복해서 좀 날라가라. 그리고 니네라도 좀 잘 돼야 같이 좀 올라가는데 니네는 왜 맨날 비트코인 욕하면서 비트코인 무너지면 더 무너지냐? 좀 이렇게 독자적으로 좀 잘해봐 좀. 열심히 이렇게 좀 알리고 이더리움 좀 스테이킹 한다며 은행들 좀 설득해가지고 스테이킹 빨리 받으라 그러고 이더리움이라도 2,000달러 회복하고 3,000달러 회복하면 좋잖아. 비트코인 3만 달러 무너졌으니까 좀 잘해봐 좀. 뭐 이렇게 맨날 뭐 5년 전부터 이렇게 비트코인 까면서 비트코인 무너지면 더 무너져. 좀 잘해라 좀. 진짜 진심으로 좀. 응? 기대한다 좀. 잘해. 알았지? 오케이. 네.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뭐 나심 탈레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글로 일단 쓰고 또 정리되면 또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논리가 무엇인지. 지금은 이제 나심 탈레브와 이제 이더리움 진영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무너지실 텐데요. 저도 뭐 그랬고 저랑 같이 7년 동안 버티신 그 20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20분을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그분들이 이런 폭락에 이거 3만 달러 무너진 게 상징적인 거지 이게 뭐 폭락은 아니죠 요번은. 근데 지난 뭐 석가탄신일과 같은 폭락이 그분들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7년 정도 됐으면 그에 거의 준하는 폭락을 한 대여섯 번 겪었고 그거보다 못하지만 1월 달에도 한번 폭락했잖아요. 1월 달 폭락 같은 그런 10% 15% 폭락은 한 100번 정도 겪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제 이분들도 이 20분들도 물론 이제 숙년이 됐지만 지금 이 3만 달러 떠 깨지면 비트코인 좀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꿔놓을까 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분명히 그렇죠. 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요. 네, 예, 참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응원차 이걸 켰고요. 이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을 보면서 제가 외로웠잖아요, 그죠? 외롭고 가격도 떨어지고 정말 얼마나 쪼다 같아요. 진짜 빙신인 거지. 제 주변이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아도 다 저를 향해서 저한테 비트코인을 들었던 모든 제 주변의 식자들이 저를 향해서 아유 오태민, I told you, 내가 말했잖아라는 말이 막 울려 퍼지죠. 이런 날. 먼 하늘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3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를 얼마나 칭찬할까? 3년 후에, 4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그게 뭐 사실 뭐 논리적이진 않지만 그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지금 저는 2015년, 16년을 겪었던 물론 비트코인 20개 팔고 뭐 별짓 다 했지만
겪었던 그걸 견뎌냈던 제 자신, 젊은, 지금보다 5년 젊었죠. 예. 그 5년 젊었던 오태민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지금의 저는. 자랑스러워한다는 말보다는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고맙죠. 그죠? 그때 만약 제가 삐끗했어 봐요.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그죠? 나심 탈레브하고 저 사이에요. 논리적 전개를 보면 진짜 창호지 한 장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그게 이 논리가 그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진짜 그 논리를 쭉쭉쭉 가다가 진짜 창호 젓가락 떨어지듯이 비트코인은 제로가 돼 라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은 무한히 올라갈 수 있어 제어가 필요해 라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논리가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정말 소름 돋습니다. 소름 돋아요. 제가 나심 탈레브의 그 페이퍼를 읽으면서 야, 어쩜 그렇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좋은 날이 옵니다. 화이팅!